아, 엄청 덥네요. 아이고, 포인트를 정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허비를 했습니다. 오후에 켰네, 방송.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곳은 관계고요. 이제 뭐, 산란, 이제 후기 시즌이 됐죠. 원래 건너편에 갔었는데, 건너편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고기들이 전부 다, 그, 연안에 바짝 그늘에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건너편까지 왔습니다. 유속이 좀 있네요. 저기 안쪽에 저런 그늘. 고기들이 저런 데 지금 떠서 있더라고. 쉬고 있더라고. 왔어, 왔어! 오케이! 자, 오케이. 사이즈 괜찮다. 예스! 으이! 이게 뭐, 산란 후기 베스. 한 마리 더 따라 나왔는데, 커브에 두 마리 있었다. 나는 이 낚시 될 것 같다 그랬잖아. 자, 오늘, 제가 건너편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뱃의 상태가 연안에 있는 장애물에 딱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좀 많이 돌아왔습니다. 한참 돌아서 차라리 연안에 좀 떨어져서 캐스팅으로 오늘 한번 승부를 보자 해서 쉐드 가지고 커브에 스키핑을 딱 넣었는데, 자, 멋지게 한 마리가 반응을 해줬습니다. 사용하는 장비는 발러, 자, 미디움 헤비, 그리고 라인은 마크 1 밸류팩 12파운드, 루어는 하프루어 야마 쉐드 5인치였습니다. 40 후반은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몇 마리 더 잡죠. 잘 들어갔다. 라인은 약간 더 두꺼운 거, 그리고 낚싯대가 살짝만 더 들어오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매니저님이 밴드에도 공지를 해놨고 한데, 방송할 때도 한 번씩 말씀을 하시고, 우리나라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 보팅 낚시를 경험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진짜 친한 뭐 프로님이 계시는 거 아니면. 근데, 유일하게 제가, 예전에도, 베스보트를 가지고 안동호에서 합법적이죠. 주말에 가이드를 했었는데, 그 가이드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 그 밴드 가입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 뭐, 그 밴드 가면은, 그 가능 날짜하고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한국, 중국, 한국, 미국, 일본, 가이드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저희가 제일 저렴합니다. 금액. 그것만 아시면 돼요. 금액은 저희가 제일 저렴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급 가이드 붙이면은 100만원씩 줘야 돼. 좋아하네. 멋지게 들어갔는데. 내려, 내려, 내려! 저 보면 폭이 30cm밖에 안 되잖아. 저 안에 넣어야 돼. 꽃, 하얀 꽃 있죠? 그 폭이 30cm밖에 안 되는데, 저 안에 딱 들어가면, 끝까지 딱 들어가면, 안에서 이제 바이트를 합니다. 저기. 지금 딱 들어간대. 저 안쪽. 잘 들어갔다. 삭, 삭 폴링 할 때. 야, 기가 막히게 들어갔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캐스팅이 진짜 중요한 게, 제일 처음에 캐스팅이 잘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고기들이 어떤 데미지 없이 처음에 그냥 쑥 들어오면 그냥 바로 때리는데, 처음에 그냥 뭐 백러시 내고 다음에 걸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처음에 캐스팅이 딱 잘 들어가야, 저렇게 딱 들어가야 고기들이 반사적으로 딱 물어준다는 거거든. 저래 들어가면은 만약에 연안에 지금 고기가 없어서 그렇지, 저 위에 있는 애가 저런 식으로 아주 깊숙하게 딱 들어갔을 때 바이트가 바로 들어왔거든요. 일단 이제 스키핑을 했는데 안쪽에서 안 물어. 그러면은 여기 수심이 한 1m 정도 돼요. 1m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쉐드 같은 경우에는 노싱크 상태에서 내가 릴링이 빨라버리면 또 오르거든요. 그래서 안 떠오르도록 느릿느릿 요렇게 천천히 감다 보면, 만약에 제가 만약에 물 중앙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그냥 리턴 하는데, 회수를 하는데, 물 중앙에 큰 바위들이 좀 많이 잠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들이 바위가 만들어내는 그늘 뒤쪽에 있으면 쉐도를 이렇게 느리게 운용을 하다 보면 바이트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노려보는 겁니다. 자, 이거 뭐 제가 지금 하는 낚시 방법이 쉐도로 하는 스키핑, 그리고 이제 막 스피너 베이트, 그리고 프리리그 하는데, 요거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면 그 작은 사이즈의 노싱커, 캐스팅만 된다면, 고기가 있는 저 그늘 밑에까지 캐스팅만 된다면 좀 작은 사이즈의 곤충 스타일의 원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잘 먹힙니다, 낮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곤충 웜들도 좀 챙겨서 출조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고기가 굉장히 얕은 연안에 있다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전 시간에 출조를 하신다라고 하면, 에이씨, 나왔다. 아싸. 가물치. 잉어인가? 잉어네. 곤충웜 같은 거, 이제 탑워터도 충분히 가능하고, 태클을 그렇게 이제 챙기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반응이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내가 생각했었던 대로 커버 안에 캐스팅 딱 해서 사이즈 좋은 고기 낚았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내가 생각했었던 대로 딱 해서 낚시가 된다는 게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낚았다는 게 저는 뭐 충분히 만족합니다. 보시는 여러분들이야 마리수의 베스 딱 잡는 거 원하시겠지만, 왔어요. 오케이. 와, 사이즈 된다. 와, 발털이 봐라, 씨. 뭐, 산란하네, 이거. 산란하는데, 이거는. 아, 갔다. 자, 산란 하나 뺐습니다. 아씨, 아직도 산란 하나, 암컷이에요, 암컷. 또 산란 안 한 고기였나. 자, 프리리그고요. 에임스틱입니다. 최고 좋네요. 자, 오늘 강계에 와서 산란 후기 낚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산란 안 한 암컷이 나왔어요. 지금 올해 진짜 이상하다. 낚시. 자, 40은 넘어가는 사이즈고요. 에임스틱 프리리그 나왔습니다. 수심이 조금 나오는 장소에서는 이렇게 스키핑 게임을 하실 때 캐스팅을 쭉 밀어 넣고 프리폴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체력이 막 한여름이고 애들이 막
활성도가 올라가 있고 주변에 마른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수면까지 올라와서 때리는데, 보통은 시선을 딱 끌고 자연스럽게 프리폴링을 딱 시킬 때 그때 바이트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스팅이 잘 들어갔으면 거기서 정지를 좀 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정지를 취해줘야 애들이 쉽게 공격을 하거든요. 제스팅하고 그냥 프리폴링 5인치 정도 되는 쉐드는 들어갈 때 폴링이 딱 될 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싹 들어보면 물고 가는 이런 패턴. 물론 뭐 톡톡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큰 사이즈의 베스는 캐스팅을 딱 하고 딱 들고 있으면 이렇게 캐스팅을 하고 폴링을 시키고 어느 정도 이제 내 채비 가라앉았다라고 생각하고 딱 들어보면 라인이 쭉 갑니다. 흘러갑니다. 한 번에 흡입이 되기 때문에 수온 딱 좋고요. 이 정도 수온이면 뭐 카버트도 되겠다. 여기서 때려줘야 되는데 이 좋은 커브에 고기 없다고? 이건 말이 안 되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자리에 떠 있는 고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 노리고 오늘 좀 많이 걸어서 들어왔는데, 한 마리밖에 반응하는 고기가 한 마리밖에 없네. 아직 뭐 끝난 거 아니니까. 그죠? 잘하면 나오겠다. 물이 되게 맑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맑네. 이제 조금 더 더워지면 이렇게 물 나가는 데가 되게 좋거든요. 스피치도 들어있고. 단계로 왔어요. 처음에 저수지 갔었는데 저수지도 아직도 산란하고 있어서 또 낚시를 하게 되면 알짜리 낚시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그 알짜리 말고 만 마리 잡더라도 감겨와자. 그 탐사를 좀 열심히 다녔습니다. 오늘은 탐사 열심히 했는데 굉장히 그 폭이 좁은 수로에 캐스팅, 스키핑 캐스팅으로 야마 섀도우 5인치로 정말 그림처럼 멋있게 한 마리 났고, 그 이후에 계속 그늘을 노렸는데 쉐드하고 글라이드 웨이트에는 반응이 없었고, 아직까지 산란 전인 암컷베스, 그나마 이제 수심이 약간 깊은 경사가 있는 곳에서 프리리그 에임스틱으로 또 아주 빵 좋은 4차급 베스 그렇게 해서 2마리 정도 났고 포인트를 이동을 했는데, 여기 분위기가 지금 막 피딩도 하고 막 그래요. 괜찮은데 얼마 전에 왔을 때보다 수심이 한 뼘 이상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수심이 얕은 데다가 또 수심이 줄어버리니까 애들이 조금은 더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2마리밖에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내일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재미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가자.